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와 토트넘이 혈투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저는 기대했던 만큼 막 엄청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80분 이후부터는 완전히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거의 손 안에 승점 3점 넣었다가 뺏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막판 한 2, 3분을 못 버텨서 이제 무승부를 하게 된 거고, 맨유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 상황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사실 맨유가 막판에 그 세슈코가 부상당했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10명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한 골 뒤지고 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 동점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맨유가 확실히 최근에 연승하고 계속해서 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수들의 막판 집중력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더리우트 동점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리우트 동점골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더리우트하고 존슨이 이렇게 맨투맨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올라오기 전에 라멘스까지 합류를 했어요.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똑같으니까. 라멘스가 있었는데 더리우트가 여기서 코너킥 시작하기 전에 위쪽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따라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리우트가 뭔가 약속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멘스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더리우트는 혼자서 이쪽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존슨은 이쪽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라멘스가 있네? 그래서 나는 이 수비 본대 합류해야겠다 하고 더리우트를 놓쳐버려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존슨이 맨투맨 하고 있구나. 그러면 더리우트는 존슨한테 맡기면 되겠네. 나는 내 맨투만 챙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더리우트 혼자만 이렇게 돌았고 이렇게 파포스트로 크로스가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맨유가 준비한 코너킥 같거든요. 그래서 존슨이 결국 여기서 맨투맨을 놓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겼고 더리우트가 프리하게 득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경기 막판, 그러니까 93분 4분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기도 했고, 또 저런 맨투맨 같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또 존슨이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를 같이 보는 그런 수비가 한 명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안 챙겨진 것도 토트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시선이 다 일로 향해 있잖아요. 공이 올라오는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항상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등 쪽 시야로 돌아뛰는 선수인데, 어쨌든 더리우트가 그런 것들을 잘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그냥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해 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가 압박이 들어오길 기다린 다음에 너 압박 들어왔어? 오케이. 우리는 계속해서 돌리면서 사이드로 빠져나가 볼게. 요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서 잘 빠져나간 팀이 없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빠져나가는 과정이 세련되지 못했고 되게 투박했어요. 특히나 전반전에는 내가 좀 이거 보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정도로 경기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보통 이제 맨유한테 압박을 당하게 되면 사실 사이드 쪽으로 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풀백들이 공을 앞으로 뽑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포로 킥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스펜스 역시 앞쪽으로 뽑아주는 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로는 이번 시즌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포로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부상 토트넘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피로의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 포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안 나오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난 리즈전에서도 득점할 때 포로 쪽으로 공이 빠졌을 때 포로가 한 번에 쿠두스 쪽으로 때려가지고 쿠두스가 그걸 득점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빠져나가는 과정들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가 느껴졌냐면, 사실 양 팀의 에너지가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저는 에너지 안 나오는 거는 사실 토트넘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게임을 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 맨유예요. 물론 맨유도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는 팀 치고는 에너지가 오늘은 너무 안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맨유 입장에서는 그런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그 토트넘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뭔가 토트넘의 실수를 유발하고 그런 것들로 빠르게 카운터 쳐서 득점하는 게 맨유의 주무기이자 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맨유도 뭔가 주중에 게임을 뛰고 온 것처럼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맨유 입장에선 되게 아쉬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맨유가 경기를 비기긴 했어도 이제 전반전에는 뭐 두 팀 다 별로였다고 치면 후반전은 사실 토트넘이 많이 몰아붙였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오늘 그렇게 해서 2대1로 그러니까 더리우트 골 없이 2대1로 맨유가 졌으면 맨유 경기력에 있어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맨유는 축구 자체가 에너지를 저는 많이 필요로 하는 축구라고 생각을 해요. 앞쪽에서도 압박 강하게 가져가고 그 압박하고 숨이 턱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바로 또 역습을 빠르게 전환해야 되다 보니까 축구 자체가 저는 고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맨유가 그걸 수행할 정도의 체력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해보면 토트넘은 오늘 어떻게 해서 맨유의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크로스 퀄리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인 거 뭐 다 떠나서 오늘 포로하고 존슨의 크로스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맨유 팬도 아니고 토트넘 팬도 아니지만 그냥 서운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너무 섭섭해. 이런 축구 보려고 우리가 이게 막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크로스가 사실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상대가 걷어내면 몰라도 그냥 골라인을 나가버리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서운하다고 이제 되게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의 선수들 뭐 존슨이나 포로 같은 선수들의 그런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토트넘도 완벽하게 쪼개서 만들어가는 축구는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투입을 해놓고 거기서 위험 상황 발생시켜서 그걸로 좀 게임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축구의 그런 색깔 자체가. 근데 일단 그거의 기본 전제 조건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건데 박스 안으로조차 공을 못 넣으면은 이거는 토트넘의 축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토트넘이 또 답답한 게임을 했던 이유가 1대1이 되는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도베르 투입하기 전에는 토트넘이 1대1 돌파 시도하는 선수도 적었고 성공하는 선수도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1대1 돌파가 성공하지 않으면 갔다가 뒤로 빼가지고 크로스인데 뒤로 빼가지고 크로스 타이밍도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왼쪽에서는 스펜스였거든요. 스펜스는 또 그 왼발잡이가 아니라서 다시 또 오른발로 접고 올려야 돼요. 그러면 스펜스가 접고 나서 올리려고 보면 수비가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크로스 타이밍 아예 안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크로스 올리라고 갖다 놨는데 안 좋은 크로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질 않아. 볼킥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계속 답답한 게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공격진의 퀄리티 자체가 오늘은 좀 많이 아쉬웠고 감독 얘기도 좀 해보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력이 계속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감독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오늘 경기는 선수들이 조금 더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감독도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저는 조금 더 아쉬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스펜스를 선발 기용한 이유는 은베모가 맨유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으니까 은베모가 우측 공격수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인 수비하자라는 아이디어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모림이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베모를 왼쪽에다 보냈고 오늘 은베모가 득점을 성공했으니까 뭐 아모림의 그런 수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도기 몸 상태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왼쪽 주전은 우도기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 축구에서는 결국에는 상대가 수비가 자리 잡지 못한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가는 게 매우 핵심인데 그래서 크로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혼전 상황을 만드는 게 매우 핵심인데 스펜스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펜스가 수비적인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미친놈처럼 모든 오른쪽 윙어를 다 묶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펜스가 한때 고점을 찍었던 선수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요새는 안 나오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그냥 정발 풀백이 사이드 오픈됐을 때 바로바로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토트넘이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우도기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사실 오도베르를 늦게 투입한 거? 근데 오도베르가 챔스에서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도베르 선발도 예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프랭크 감독이 그냥 우리가 전반전에는 버티거나 맨유의 체력을 빼거나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도베르 투입해서 흔들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확실히 오도베르가 들어가니까 1대1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1대1을 성공시킨,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성공시킨 선수가 오도베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오도베르가 1대1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토트넘의 크로스 진입 빈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다가 저는 텔의 동점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텔의 동점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와, 이거는 뭐 저는 호날두의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텔두형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공격수는 퍼스트 터치가 다다 라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텔이 골대와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이 꽤 빠르게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저는 잡아놓기만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단 왼발로 힘을 쫙 빼면서, 그러니까 왼발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힘 주고 딱 받으려고 하면 공이 많이 굴러가니까 왼발에 힘을 거의 다 뺀 상태로 공을 멈춰놓기만 합니다. 그 판단이 진짜 예술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슈팅 때리는 거. 이게 제가 텔이 다른 토트넘 공격수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존슨, 텔, 오도베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텔이 토트넘에서 공격수 중에 제일 과감하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터닝슛을 하니까 못 막은 거예요. 라멘스가. 그 잘했던 라멘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원래 투입됐던 토트넘 선수들처럼 또 뒤에 한번 줘가지고 완벽한 슈팅 노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맨유 선수들이 빠르게 슈팅각을 좁히면서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텔이 그렇게 과감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토트넘 공격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슈팅을 아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토트넘 축구가 완전히 만들어서 나는 축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빈도수를 높여야죠. 지금 토트넘은 냉정하게 퀄리티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공격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컨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노리는 게 더 확률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텔 득점에서 토트넘이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샬리송 득점도 마찬가지죠. 히샬리송 득점도 사실 코너킥 상황에서 오도베르가 바로 슈팅할 마음을 먹었고, 어쨌든 수비가 많더라도 그 때려본 게 결국엔 히샬리송의 머리에 닿았고 그런 것들이 득점으로 연결해진 거기 때문에 토트넘 공격수들은 좀 미움받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선수 한 명 얘기해보자면 저는 라멘스를 제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 맨유가 라멘스 오고 나서 저는 승점을 되게 안정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게임도 맨유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선제골 넣고 꽤 오랜 시간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라멘스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멘스는 그냥 풀 경기를 좀 봐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그 슈퍼 세이브들이 하이라이트에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라멘스가 있으면 그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바인드를 나왔을 때 뭐 슈퍼 세이브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라멘스는 그냥 안정적이에요. 큰일이 안 생기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로메로 슈팅은 진짜 맞기 어렵거든요. 로메로가 오히려 자세를 제대로 잡고 찬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뛰어 들어가면서 갖다 댄 그런 슈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보면은 공격수들의 슈팅 자세를 보고 어느 정도 궤적을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대요. 근데 로메로의 그런 슈팅, 뭐 헤더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궤적이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순간 반응 속도로 막아내야 되는 건데 그 짧은 거리에서 약간은 깔리는 그런 공을 라멘스가 아주 잘 걷어냈습니다. 그 로메로 세이브는 난이도 정말 높은 세이브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 시점에 실점 안 한 거 그런 거가 어쨌든 맨유 승점 1점에 아주 큰 플러스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시야 방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토트넘 첫 골은 사실 토트넘이 예방할 수 있었던 실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가 걷어낼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를 사실 그냥 걷어냈으면 됐어요. 근데 사르가 그거를 뒤쪽으로 또 줘가지고 찬 거거든요. 근데 반더벤한테 줄 거면 좀 공을 천천히 주던가. 반더벤이랑 거리가 엄청 가까운데 나는 줬어? 이런 느낌의 패스잖아요. 엄청 빠르게 반더벤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더벤은 당황한 거지. 이거 뭐야? 그냥 일단 차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맨유 선수의 얼굴 맞고 결국엔 그 공이 이어져서 실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 골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사르가 반더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더벤 줘서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걷어내는 거 말고는 큰 이득이 없어요. 그냥 사르가 사이드로 걷어내나 반더벤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차나 큰 차이는 없는데, 토트넘이 첼시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이 후방에서 실수해서 실점하는 그런 빈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 축구는 공격진을 엄청 높은 퀄리티로 몰아치는 축구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진영에서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진영에서는 실수가 없이 넘어가야 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게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토트넘이 그렇게 실수로 실점하는 것들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 시몬스가 어떻게 보면 첼시전 이후에 엄청나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잖아요. 좋지 않은 의미로. 근데 오늘 시몬스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약간은 극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시몬스가 엄청 잘했다 이건 아닌데, 확실히 첼시전보다는 그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것들이 조금 줄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챔스에서 그래도 시몬스가 몸이 가벼웠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몬스한테 자신감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분데스에서 넘어온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시몬스하고 비르츠, 저는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선수 다 뭔가 되게 기술적으로 각광받던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강한 압박 강도를 견디는 데 있어서 두 선수가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그 두 선수가 살아남는 방법은 본인도 프리미어리그화 되거나, 그러니까 약간 최대생 느낌으로 변신을 하거나, 내지는 기술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등진 상황에서도 뒤에 선수가 있는 거 보고 그냥 자기가 잡아놓으면 누가 뒤에서 갖다 박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뒷발로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시몬스가 그런 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간결하게 하는 거죠. 더 간결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시몬스 지난 경기에 비해서, 첼시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완벽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한,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적응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완전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압박도 견딜 줄 알고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기술력, 좋은 아이디어, 시야, 그리고 그 압박이 느껴지는 와중에도 우리 팀 동료를 생각한 강도로 패스를 넣어줘요. 그런 브루노의 성공 사례를 잘 지켜보면서 지금 들어온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조금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자체는 저는 토트넘 팬분들도 맨유 팬분들도 썩 시원한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맨유가 득점을 해서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요 정도의 기분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맨유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반에 세슈코가 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승점을 잃을 뻔한 건데 가져갈 거니까 뭐 그 부분은 괜찮았다고 보이겠지만, 맨유도 브라이튼전에 거의 경기력 최고점을 찍었다가
노팅엄전, 토트넘전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 누가 꽉 매줘야 돼요. 이 하락하는 흐름을,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 흐름을 꽉 잡아가지고 다시 반등을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뭐 맨유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맨유가 전반기에는 지금 빅6 게임 다 했고 또 유럽 대항전 안 나가기 때문에 박싱데이 때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력적인 이점을.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에너지 레벨이 나오면 안 좋고 자신들이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맨유는 중요한 건 중하위권 팀들이랑 게임할 때 승점을 얼마나 챙겨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맨유가 이번 시즌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또 유럽 대항전을 나가기 위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또 승점을 잘 챙겨야 하는 그런 A매치 이후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테리나 오도베르가 살짝씩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그 정도고 글쎄요. 풀백들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 공격진에서 쿠두스가 빠지다 보니까 뭐 오도벨은 교체로 투입됐으니까 그거 빼고는 1대1 되는 선수가 없다는 것도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반대로 이제 일정이 맨유보다는 어려운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당장 북런던 더비,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스, 풀럼전, 뉴캐슬전, 브렌트포드전. 상당히 빡세거든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5경기가 모두 있는 건데 경기 간격도 빡세고 맞이하는 팀들도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 흐름에서 승점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